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총 13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10명,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3명이었습니다. 어제는 다행히 사망자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대전에서 한 분이 사망하신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확진된 그 해외 유입 사례 10명에 대해서는 유입 국가가 미주 4명, 유럽 2명, 그리고 기타는 쿠웨이트 2명, 터키 1명, 필리핀 1명 등 전 세계 유행 확산에 따라서 유입 국가가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발생 신규 사례는 3명으로 대구 달서구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자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1명이 확진되었고 2명은 대구시 의료기관의 신고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3명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전파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 및 유입 관련된 사례가 약 70%로 점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병원 및 요양병원 관련된 사례도 9.4%, 지역 집단 발병과 관련된 경우도 6.8%, 확진자의 접촉자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8.3% 등이며 현재 감염 경로 및 감염원을 조사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오늘 신규 사례 3명 포함해서 9명, 6.8%가 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연휴를 맞아 야외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에 대한 주의사항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연휴가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행 및 야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여행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야외 활동이나 여행을 갈 경우에도 개인이나 가족 등 소규모로 가시고 단체 여행은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잡한 여행지 또는 시간대를 피해서 여행 계획을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행 중에는 손 씻기 그리고 기침 예절을 준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밀폐되고 밀집된 장소는 피해 주십시오. 특히 휴게소, 식당, 카페를 이용할 경우에는 혼잡한 곳은 가급적 피하고 또 실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최소화시켜 주시고 좌석 간격을 2m, 최소한 1m를 지켜주시고 식사하실 때는 대화를 자제하고 포장 및 배달 주문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쇼핑몰, 마트 등 실내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혼잡한 시간대와 공간은 피해 주십시오. 또한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인 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과 신체 접촉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행이나 야외 활동 후에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 출근을 하지 말고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1339 콜센터나 보건소로 문의하여 선별 진료 및 선별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5월 첫 주말을 맞아 여행, 그리고 야외 활동, 그리고 다양한 지인들 간의 모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마스크도 쓰시고 또 사람 간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하시느니라고 애를 쓰시고 계시고 또 여러 사업장에서도 소독, 환기, 그리고 입장객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다양한 노력을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늘 걱정이 많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가 최근 2주 안에 10여 명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확진자를 감염시킨 감염원이 지역사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 또한 의심 환자 신고와 검사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집단 발병이나 지역 감염 사례가 감소한 이유도 있겠지만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면 대규모의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긴 연휴 기간을 통해서 사람 간의 접촉이 많이 증가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것은 예방입니다. 여러 번의 브리핑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는 손 접촉 그리고 침방울을 통해 밀접한 접촉으로 전염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씻기,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2m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기를 생활화해 주십시오. 또한 식당, 카페,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께서는 소독, 환기를 수시로 시켜주시고 2m 건강거리를 유지하여 방문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방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연휴 중에도 의심 증상이 있으시거나 특히 가족 또는 함께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 또는 직장 내에서 의심 증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19를 먼저 의심해보고 선별진료와 진단검사를 받아주십시오. 의료진들께서도 조기 발견을 위해 적극적인 검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어떤 변경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오후 5시 브리핑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전에 받은 질문 3가지 먼저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개인 집단 방역 지침 중에 방역적으로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침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은 방역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보는 지침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한다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지침을 이미 이제 발표드렸고 또 그 초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고 또 각각의 사업장별로의 어떤 사업장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침은 그런 의견들 또 실천을 해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보충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방역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보는 지침은 없습니다. 다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지침을 만들었고 다만 그 지침이 국민들께서 실천 가능하시고 또 수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지, 세부적인 실행 방법이 뭔지, 또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나 문화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가장 지키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아프거나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 3, 4일 쉽니다가 가장 지키기 어렵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아픈 경우에도 출근을 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문화나 아니면 제도적인 그런 문제들이 때문에 그런 답변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플 때 쉴 수 있는 그런 문화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재택근무라거나 유급휴가라거나 하는 그런 사회 제도적인 지원과 그런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두 번째로 좀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실내에서 또는 2m 거리두기일 것 같습니다. 양팔 간격을 유지한다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특히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 소규모 사업장 또 굉장히 밀폐된 그런 실내 공간에서 적어도 1m 거리두기를 어떤 방법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한 거리두기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이런 침방울이나 아니면은 밀접한 접촉으로 전파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주어진 환경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오늘 오후 중대본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을 발표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전환 전과 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특히 마스크 관련된 보완된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생활 방역 체계 전환 후에 달라지는 방역 지침은 무엇인지, 또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꼭 지켜야 하는 방역 지침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한다는 질문입니다. 네, 오늘 그 3시부터 중대본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마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의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5시 이후에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그때 세부적인 그런 내용과 논의 결과를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 브리핑의 결과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그 생활 속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가 다르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하면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신데,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조금은 그 완화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마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 재개하는 그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지만,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방역 수칙은 동등합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위생 수칙 준수, 그리고 또 집단에 대한 그런 방역 수칙 등등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유사한 그런 거리두기에 대한 실천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 손 씻기, 기침 예절과 같은 개인 위생 수칙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기 위한 사람 간의 거리두기라는 그런 원칙이 제일 대표적인 그런 예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지키는 것들은 동일한 그런 수칙을 준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꼭 지켜야 될 방역 지침은 저희가 이미 5대 개인 방역 수칙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프면은 집에서 머물기, 그리고 건강한 거리두기, 특히 2m, 2팔 간격 거리두기, 그리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그리고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은 가까이 두는 그런 5대의 수칙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상생활화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건강 수칙은 코로나19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가을철에 유행하게 될 인플루엔자, 아이들에서 많은 수두,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런 감염병을 다 같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 수칙을 준수한다고 하면 모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 또는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